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만 내가 탈출하고 내가 오너가 되면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야. 대표님, 살다 보면은 한 번쯤 나도 창업해볼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겠지. 일반 직장인이나 노후에 은퇴하시는 분들도 창업이란 거는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요새 뉴스도 보면은 젊은 2030 창업 사장님들도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해요. 좋은 현상이지 뭐.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이런 이유라면은 창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찍기 너무 과분한 주제인데 내가 무슨 뭐 백종원 선생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창업에 대한 걸 노네.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없어. 정답은 아니고 내가 정답은 당연히 모르고 그럴 짬밥도 아니고 아직. 나라는 사람 안에서 있는 경험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 전적으로 주관적인. 일단은 나는 내가 주변에서 많이 말리는 유형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 자유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근데 되게 난 미련한 생각이라고 봐. 그런 분들은 거의 나는 창업해서 잘 되는 거를 편협하지만 내 시각으로는 아직 못 봤어. 거의 망하더라고. 아니면 되게 지쳐서 다시 그냥 접고 돌아가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물론 사람들은 이제 남의 어떤 지시를 듣는 걸 좋아하진 않아. 이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아무리 이쁘게 포장하고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내 의사보다는 타인의 의사에 의해서 내가 어떤 관장하는 일들이 많거든 사실. 그 안에서 큰 어떤 테두리 속에서 나의 어떤 의사결정력을 발휘하는 거지. 애시당초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려운 구조잖아. 물론 뭐 가끔씩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되게 극소수고, 사실 직장이라는 자체가 구조가 그 위에서 만들어주는 큰 비전과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쭉 같이 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내 어떤 창의력이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런 거에 사람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 이거에서 좀 혼동이 오는 게, 이게 마치 되게 자유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자유와 어떤 업무 지시를 받는 거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 업무 지시를 같이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방향을 맞춰 나가는 거는 어떤 협업의 단계에서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이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각조각이 돼서 일을 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건 심지어 대표도 마찬가지야. 대표조차도 쟤는 되게 창의적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대표라고 하면 제일 많이 눈치를 봐야 되거든. 특히나 회사가 커지고 그러면 더욱더 그 잣대가 심해지지.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방시혁 의장님이 뭐 해외 나가서 어떤 여자 BJ와 걸어다가 사진을 찍혔어? 그게 사실 회사랑 냉정하게 무슨 상관이야. 진짜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인 사생활이잖아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그 BJ를 방시혁 의장님이 하이브로 데려와서 키우겠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직 같이 뭐 그 미국에서 같이 걸어가는 게 사실상 회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옹호할 수는 없어. 어쨌든 간에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임직원들의 그 상실감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훨씬 눈치를 많이 보는 자리긴 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간과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매몰되다 보면, 여기만 내가 탈출하고 내가 오너가 되면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시간도 여기서 내가 그냥 업무 시간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작던 크던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건 사장이야. 그래야 되고, 내가 얘기하자, 그러지 않는 회사는 없다니까. 왜 없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잠깐 있을 수 있어. 잠깐 없어져. 향후 5년 10년 내에 다 없어지더라고, 그런 회사는. 물론 내 경험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그런 회사들은 100%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요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제 오너를 달게 되면 결국은 내가 5분 대기조가 된단 말이지. 결국 사업이라는 게 지출과 수익 안에서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조금씩 지출을 줄이고 조금씩 수익을 늘려가지고 잉여이익을 맞추는 게임인데,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 특히나 창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마찬가지야. 뭐 갑자기 창업한다는 사람이 뭐 가로수집 3층짜리 건물하고 이러진 않잖아. 보통 작은 규모의 창업을 먼저 시작한단 말이지, 대부분. 작은 규모의 창업에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뭐야? 직원 뭐 급여. 사실 인건비야. 뭐 예를 들어서 카페 하면서 컵을 받는데, 뭐 컵을 70원에 받나 80원에 받나 90원에 받나, 그 한 달치 해봐야 내 매출이 어마어마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아끼는 거지 우리가. 그런 디테일한 거부터 좀 깊게 들어가면 결국에 마지막에 내가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란 말이야. 결국엔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쓰면 그나마 사장이 좀 시간이 생길 수 있어. 결국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거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럼 버는 게 없어. 그럼 사장은 인건비를 많이 써서 시간을 샀어. 그럼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저스트하게 사람을 쓰잖아.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생긴단 말이야.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거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 개도 그러진 않아. 개도 물론 확률적으로 가끔 있지만, 주인을 갑자기 무는 개는 없어. 그렇잖아. 사람은 잘 물어. 훨씬 더. 진짜 슬프네요.
강아지도 내가 5년 10년 키웠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뭐 삐질 순 있지. 갑자기 나를 물고 공격하고 죽어라 이 새끼야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사람은 사람을 물어. 사람은 사람의 힘이 빠지면 그리고 배신할 줄 알고 죽일 줄 알아. 밟고 일어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변화무쌍한 변수를 우리가 일일이 예측하고 체크하고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뭐 그랬을 때 결국에 작은 차검에서 인적 해프닝이 발생해. 갑자기 뭐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 또 그들만의 이유가 있어. 항상 그들만의 논리가 있고 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사장이 투입을 해야지 유사시에는. 근데 그게 그냥 겉보기에는 아유 그래봐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어쩌다 갑자기 한 달 정도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긴장감이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야. 오너는 계속 그걸 긴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오늘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내일은 별일 없나? 또 갑자기 카톡이 와.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지?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아씨 오늘은 만나면 좀 좋될 것 같은데? 야 미안한데 내가 오늘 선약이 있어가지고 내일 좀 보면 안 될까? 이러면서 또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회사가 커져도 똑같아. 작아지나 커지나 그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워라벨이 없어요. 사장들은. 직원들은 그럴 수 있지. 뭐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넘어서 퇴근했는데 카톡을 보내거나 주말에 연락을 해. 그럼 지랄할 수 있잖아. 이럴 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고 플라인데 올릴 수 있고 실제로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근데 직원이 사장한테 사장님 주말인데 지금 큰일 났어요 하면 야 이 미친놈아 나 주말인데 연락 왜 해? 이럴 수 있는 사장이 있나? 야 무슨 일이야? 뛰어가야지. 결국에 그게 그 긴장감이 1년 내내 끊어지지 않거든. 사람이 되게 그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중에 되게 큰 요소가 긴장감이거든. 직장생활은 어쨌든 간에 물론 뭐 직장생활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그나마 큰 장점은 6시에 딱 퇴근하는 직종이야. 물론 이제 야근이 있고 프로젝트가 많고 이런 직종들도 있지. 그런 직종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 대다수의 직종들이 6시 반이면 보통 퇴근을 딱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온전히 4시간이잖아. 그쵸. 뭔가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누가 나를 막 공격하지 않았잖아 그 시간에는. 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긴장을 놨다가 다시 아침에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할 수 있는 그 휴식 구간이 생겨. 근데 사장들은 그 구간이 없어. 1년 내내 계속. 명절이 어디 있어 사장이. 그렇잖아. 명절에 물론 뭐 가게를 다 쳐버리면 다행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쓸데없는 걱정을 해야 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내 한 몸을 걱정하면 돼. 나는 내가 물에 잠겼나? 우리 가게 물 차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계속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긴장감이 텐션이 되게 유지된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고. 왜 그런 말 있잖아.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옛말에.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워라벨이나 자유를 필요로 해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큰 오산이라는 거지. 오히려 반대로 내 인생이 지금 조금 무료해. 내가 좀 긴장감을 주고 싶어. 나는 그리고 내 삶에 그게 맞아. 나는 딱 쩌스하게 타이트하게 살고 정말 내가 일에 미쳐 살고 그게 내 인생에서 행복할 것 같아. 그래야지 오래 가시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되게 성공한 이제 사업하시는 이제 형들을 만나보고 하면 대부분이 일에 미쳐 있어. 저는 약간 그 일에 미쳐있는 원동력이나 이유가 궁금하긴 해요. 이제 이게 사람이 끈기라는 게 오래 유지가 되려면 어떤 원대한 이유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다양하지 뭐 그건. 다양한 결핍에서 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 중 하나야. 어떻게 이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야 이런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미래가 있을 거 아니야. 되게 난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물론 학습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교육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거쳐줘야 이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끈기가 생기고 의지가 있고 내가 뭔가 사명감을 갖고 살 수 있나. 내가 나중에 2세를 키워도 되게 그게 걱정이고 2세를 낳는데 되게 나태해봐. 그 내가 어떻게 막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잘 모르잖아. 물론 뭐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된다고 하지 않잖아. 그래도 조금 그 가이드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성장 과정을 만들어주면 이 친구가 그래도 나이를 먹었을 때 사명감과 끈기력과 이런 포부가 있는 거는 인생을 그래도 나는 비교적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재산 백날 물려줘도 물론 뭐 어느 정도 먹고는 살지만 삶이 윤택해지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이제 자주 봐. 이 형은 왜 열심히 살지? 이 형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얘는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다 귀결되잖아 갑자기 이게. 근데 과정이 다 다른 거야. 다 스토리텔링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걸로 좀 뭐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요는 다 대부분이 어떤 결핍에서 많이 시작이 되더라고. 근데 뭔가 결핍이 있어도 채우려는 사람이 그냥 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요소를 잘 모르겠다는 거야. 결핍은 다 분명히 본인들이 알고 있더라고. 잘 사는 형들도 뭐 예를 들어 아버지에 대한 결핍, 형제들 간에 있는데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결핍. 그다음에 뭐 우리 같은 스토리들은 다 뻔하잖아. 뭐 어렸을 때 집이 힘들었어요. 뭐 그럴 때 뭐 돈을 벌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이런 스토리들은 너무 발에 채이도록 많고. 근데 그래서 니는 왜 근데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처럼 주저앉지 않고 왜 그런 마음을 먹었어? 이게 좀 이제 물음표인 거지. 이걸 만약 연구해서 밝혀낼 수 있으면 나는 교육감 상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분야야. 대표님 그러면 또 다른 이유로 창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리고는 창업을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단순 수입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그걸 목적성에 너무 메인에 두고 하면 그것도 오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 돈을 벌려고 창업하면은 이거 오래 못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해야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의 기본 바탕 구조니까. 근데 너무 그거 하나에 매몰된 채로 시작을 하면 조금 일이 오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요는 이 업무 자체에서 뭔가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찾으면서 해야지. 그냥 숫자만으로 내가 이걸 시작하게 되면 금방 지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힘든 과정들이 당연히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금전적인 가치 대비했을 때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요는 어쨌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거는 어느 하나의 게임처럼 이 과정 자체가 내가 재미는 있어야 되거든. 내가 더럽게 힘들지만 재밌다 가 나와야지 이게 오래 하는 거지. 더럽게 힘들고 돈도 별로 안 되고 이러면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 그래서 좀 뭔가를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내가 하더라도 좀 그런 가치 형성이 돼 있으면 좋지. 두고 보니 맞는 말씀인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다가 돈을 못 벌면은 못 버틸 것 같긴 해요. 대표님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약간 사람 간의 어떤 이 네트워킹이 힘들어. 근데 이거에 대한 도피처로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 근데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창업을 하잖아? 세상에는 진짜 병신들이 많구나를 느끼게 돼. 너무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지.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재수 없으면 그 사람이 매일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위들을 맞추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지. 이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한 명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똑같거든. 내가 여기서 인간관계가 서투르면 여기서도 서툴러. 그러면 되게 힘들지. 여기서 내가 서툴러도 내가 금전적인 고립이 오진 않잖아. 사람적인 고립은 오더라도. 근데 내가 창업을 하고 나서 여기서 사람 관리하는 게 서툴면 금전적인 고립과 사람적인 고립이 같이 와. 훨씬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또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 조그만 창업도 큰 회사는 당연한 거고 직원들 많이 관리해야 되니까. 조그만 동네 창업도 어쨌든 오는 손님들한테 내가 한마디 반갑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는 직원들한테 내가 사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나? 일할 식당은 많아 지금. 대한민국에 일할 식당은 진짜 발에 채요. 식당 사람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잘 안 구해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선택한 이유는 결국 오너가 뭔가 인간적으로 괜찮든가 뭔가 아니면 일이 좀 편하든가 해야 되는데, 뭐 식당 일이나 뭐 창업해서 들어가는 게 일이 편할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결국 사람이라도 좋아야 되거든. 이걸 놓치면은 오래 하기가 힘들지. 맞아요. 그런 말을 봤던 것 같아요. 창업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껴서 도피성 창업을 하는 거는 거의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해. 대표님,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올곧어서 어떤 직장 내나 어떤 조직 체계에서 반기를 좀 많이 드는 사람이다. 그럼 창업하면 힘들어. 그게 부당함이 내가 느꼈을 때 부당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덜 부당할 때가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내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부당하니까 내가 소리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유독 내가 많다. 나만 거의 뭐 잔다르크야. 약간 세상 사람들이 좀 나같지 않네? 그러면 창업하면 힘들어. 어째서요? 사업을 하다 보면 훨씬 고개를 숙여야 될 때가 많거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이제 몇 개 갖고 있을 때, 뭐 체인점까지 몇 개 할 때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야.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손님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분명히 뜨거운 걸 주문한 것 같아. 딱 주면 아이스 시켰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럼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야, 너 아이스 안 시켰어 임마. 뜨거운 거 시켰어. 녹음 들려줘? 하는 방법이 있고, 주세요, 바꿔드릴게요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어떨 때가 되게 아이러니하냐면 내가 정확히 들었을 때야. 우리 매니저가 정확히 들었을 때 분명히 뜨거운 거 달라고 그랬어. 우리가 다 들었어, 우리 직원들이. 근데 얘는 갑자기 와서 아이스를 달라고 그래. 나 안 그랬는데 해.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어. 그럴 때가 많거든. 뭐 얘기하다 싱그럽게 얘기하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했는데 자기 뜨거운 거 시킨 줄 아는 거지. 그럼 그 사람도 거기서 우길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아이스 시켰는데. 이럴 때가 되게 힘들어. 여기서는 뜨거운 거 시키셨습니다. 제가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저 옆에 직원들, 옆에 그 주방에 있는 사람들 다 뜨거운 거라고 들었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 거짓말 하나요? 손님도? 그럼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답 없는 싸움이 된다는 거지. 네. 심지어 여기서 예를 들어 녹음을 했다 치자. 그럼 그때 짜잔 꺼내가지고, 자, 너가 그렇잖아, 녹음했지, 들어봐라 해가지고 뜨거운 거 시켰습니다 뭐 탁 나와. 그런다고 그 사람 기분이 좋아질까? 아유, 당신들 말이 맞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뜨거운 걸 처먹어야 되는데 차가운 걸 시킨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로 갈까 그 사람이? 아니요, 인정을 안 하죠. 맞아도 기분이 나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미안합니다, 얼른 주세요, 저 바꿔드릴게요 하면 끝날 일이야.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모래알 같은 예잖아. 이거보다 훨씬 큰 일들이 많단 말이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뭔가 부당해. 내가 봤을 때 이게 틀린 얘기 아니잖아. 분명히 우리가 다 들었어요. 얘 분명히 뜨거운 거 시켰어. 근데 지금 와서 아이스 시켰다고 우겨. 부당하지. 근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깨트리고 녹음을 진짜 들려줘서 얘의 어떤 의견이 틀리다는 거를 납득시키는 게 직장에서 먹힐 수 있어. 팀장님,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잖아? 안 먹힐 때가 훨씬 많아. 네 말 다 맞아가 먹힌다는 거지 오히려. 그래, 네 말 다 맞다, 자 줘라. 이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근데 이게 마음속에 되게 부당할 수 있거든. 뭔가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왜요? 저는 그래도 틀린 건 틀린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CCTV에 뭐 소리가 녹음돼 있으면 그걸 들려주고 막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하면 안 돼. 세상에 이거 되게 작은 예야. 이거보다 훨씬 부당한 일이 계속 생겨. 일을 하다 보면. 그때 거기서 내가 치고 쳤을 때 그렇게 나만 하는 사업장들이 많지는 않더라고. 물론 이게 되게 작은 이제 마이크로한 사업이야. 뭐 내 카페로 예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커피 맛이 되게 특출나고 이 사람이 원두나 이런 것도 좋은데 쓰고 막 드립의 1인자의 사람이 네. 그러면 이런 마이크로 사업들은 돼. 하지만 이게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힘들어지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약간 뭔가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부당함을 내가 다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사업하면 안 돼. 그런 고집이 세거나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일수록 안 되겠네요, 진짜로. 그런 사업 속에 내 어떤 방향성이나 니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집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와 경합이 붙었을 때에서 너무 큰 고집을 부리는 거는 크게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가 득인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내가 무릎 꿇리는 게 나한테 득이야. 우리 회사의 이익이야. 그럼 어떻게든 무릎을 꿇리는 게 맞지. 근데 이게 보니까 굳이 이 사람을 무릎 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손잡아주고 같이 넘어가 주는 게 우리한테 득이야.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 살다 보면. 우리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니까. 아, 내가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아이스 시켰는데, 지금 와가지고 뜨거운 거 시켰다고 우겨. 얼마나 내 속으로 밉겠어, 이 사람이. 근데 거기서 녹음을 들려준다고 이 사람이 막 해피해지냐는 거지. 그게 나한테 득인가?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데려가지고, 야, 여기는 녹음도 해놓고 정확한 가게야. 우리 여기서 먹어야 돼. 이럴까, 이 사람이? 재수없어서 다 나오겠지. 근데 예를 들어 거기서, 그러면 일단 드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했거든? 묻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무조건 드시고 계세요. 어차피 저희가 그걸 받으면 버려야 되잖아. 손님이 어쨌든 한번 먹었던 거니까. 만들어 놓은 걸 또 딴 손님한테 팔 수는 없잖아. 그건 너무 매너가 아니잖아. 그 사람 이유 됐든 안 됐든. 그래서 우리는 드시고 계시는 동안 제가 새로 해서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2잔을 줬어, 그냥. 진짜 고달프네요. 회피하잖아. 그렇게 해준 10명 중에 한 명만 다시 자기가 다른 손님을 소개로 데리고 와도 비즈니스는 이득이야. 우리 매니저의 속은 타겠지. 사장 새끼가 난 이렇게 억울한데 몰라주네 생각하겠지. 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놨나. 대표님, 오늘 이렇게 이런 이유로 창업하면 안 된다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조금 주제 넘는 얘기지만 뭐 굳이 정리하자면 좀 힘들고 싶으면 창업을 해라. 편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맞고, 인생이 좀 무료하고 한 번 사는 건데 좀 이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